이주 청소년들을 직접 만나보고 인터뷰해서 조사 연구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주 청소년의 욕구는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데 좀 중점을 두었고요. 그 내면의 욕구가 무엇인지 이제 그래도 성실하게 정성을 바쳐서 연구를 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이승봉 차장님이 그 내용을 공유를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 개발 과정을 운영 하고자 하고요. 인제 앞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거기에 집중이 될 텐데요.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이 무엇이 될까? 거기에 인제 관심을 두고 있고, 그래서 이주민을 포함한 우리 지역 사회, 그리고 뭐 교육청과 뭐 부천시 행정도 참여하고 해서 공정과 협력을 도모할 방법을 찾아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연구활동 보고는 우리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승봉 차장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온라인 줌으로 연구활동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혹시 차장님? 네, 목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연구활동 보고를 맡은 부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이승봉입니다. 네, 우선 개인적 사정으로 이렇게 포럼 현장에 함께 있지 못하고 또 이렇게 따로 연구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주 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에서는 앞서 이란주 대표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올 한해 부천 내 증가하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현안 문제를 공유하고 관련한 다양한 논의들을 좀 진행해 왔는데요.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짜 잘 알고 있는가라는 좀 물음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은 이주 과정에서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서 그 도대체 이게 무엇을 또 어떠한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걸까? 사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그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그리고 또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저희들이 좀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만의 논의를 통해서 뭐 기존의 그 경험대로 또 익숙한 그 진행 방식대로 이주 배경 청소년 문제를 판단하고 뭐 당사자인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가 현상을 보고 피상적인 그 대응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턱대고 어떤 대안이나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마련하지 말고 그 전에 그에 앞서서 우리가 또 지역의 실무자이기 때문에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이해, 뭐 이주 배경 청소년에 대한 감수성, 민감성이라고 또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좀 더 높여보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 안에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이번 연구를 좀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번 연구에서 우리가 이주 배경 청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청소년 그 그룹 중에서 결혼 이주를 통해서 국내에 출생한 청소년들은 좀 제외했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천시 청소년 인구는 매해 줄어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대비해서 이주 배경 청소년의 수는 보시다시피 매년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그 부천시 학령기, 즉 학교를 다니고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 수는 2021년 현재 3,042명입니다. 아마 경기도 내에서 안산, 시흥, 수원 다음으로 네 번째에 해당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천의 전체 이주 배경 학생의 72%에 해당하는 2,200명의 학생들은 초등학생 시기에 초기 청소년들입니다. 그리고 국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과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계가 1,838명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베트남계가 535명으로 17%, 필리핀계가
208명으로 7% 순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 부터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제 결혼을 통한 중도 입국 청소년 수에 비해 외국인 가정의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천의 많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이전에 그 결혼 이주에 따른 중도 입국 형태와는 좀 다른 외국인 가정의 중도 입국 자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들은 외국 국적자로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어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다른 어떤 이주 배경 청소년들보다 더 취약한 상태에 놓여진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과 정책들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법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내 국적자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큽니다. 특히 미등록 외국 국적 아동을 포함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법적인 문제나 인권보호,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사회복지 서비스 등 국내에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 여건 마련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신분 보장이 미흡해서 정책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도 입국 청소년 또한 현재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이자 우리 아이들의 같은 반 친구이고 부천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향후에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국내에 살아가길 기대하고 있고요. 정주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미래 사회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인적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희 네트워크에서는 그동안 사회통합 정책에서 배제되어 왔던 중도 입국 청소년들에게 좀 더 주목을 좀 하고 이들의 이주 경험 그리고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의 겪는 경험들과 그 인식들을 좀 더 깊게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 문제와 연구 방법인데요. 저희는 연구 진행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중도 입국 청소년은 이주와 적응 과정에서 어떤 것들, 도대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들이 좀 알고 싶었고요. 또 둘째로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이주 후 적응 과정에서 이 경험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 전략과 극복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 이것들도 알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이주와 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를 좀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연구에는 총 10명의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참여했는데요. 2년 이상 한국에 체류했던 경험과 그리고 이주 경험을 좀 더 생생히 언어화할 수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이주 배경 청소년들의 경험과 인식을 좀 구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저희가 양적인 연구가 아닌 질적인 연구가 필요했는데요. 특히 저희는 질적인 연구 방법론 중에서 근거 이론이라는 그 접근 방법을 좀 활용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근거 이론적 그 접근은 새로운 현상,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인데요. 연구자들에게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지침을 좀 안내하는 데에도 적합한 방법이기에 저희도 이번 연구에서 근거 이론적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대상자를 모집할 때에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도움을 주었고요. 또 관내 이주민 지원기관,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다문화 대안학교 등의 추천을 받아서 대상별로 최소 1시간에서 2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들은 다 전사를 해서 네트워크 참여 활동가들이 직접 인터뷰 내용들을 하나하나 줄단위로 분석을 했는데요. 그 안에서 의미를 도출해내고 또 새롭게 범주들을 만들어내는 개방 코딩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그 후에 범주 간의 연관성을 새롭게 연관시켜서 자료를 조합하는 코딩 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인터뷰한 청소년들이 2주 후에서
그러니까 이주 후 적응 과정에서 겪고 있는 어떤 주된 경험, 그러니까 중심 현상이라고 하는데 주된 경험을 축으로 해서 이것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각각의 배치하는 형태인 패러다임 모형에 근거해서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인터뷰에 따른 연구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은 저희가 하나하나 두 가지 분석을 거쳐서 전체 150개의 개념으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를 다시 조금 더 범주화시켜서 총 44개의 하위 범주를 좀 만들었고요. 이후에 좀 더 추상화 작업을 통해서 20개의 최종 상위 범주를 도출해냈습니다. 아마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2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이 이주와 적응해서 어떠한 인식과 경험을 했는지 좀 더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나타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기 전에 대부분 부모와 따로 분리되어 성장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돈을 벌러 한국에 갔거나 중국에 타지로 자녀를 두고 이주하기도 했고요. 이러한 부모의 부재로 인한 우리 청소년들은 물질적이나 정서적인 공백을 경험하고 힘들게 좀 성장해 왔습니다. 또한 부모가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나 재혼, 사별 등을 경험하거나 방임과 학대 등을 경험하는 등 부모의 부재나 학대 속에서 외로운 유년기를 보내며 성장한 경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에 놓여 있기도 했고요.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 경험의 실패로 인해서 불안정한 정서 상태를 경험하거나 나를 두고 간 부모에 대한 원망, 슬픔으로 비롯된 어떤 일탈행동 등 혼란스러운 그 다상으로 점철됐던 청소년기를 보내기도 한 것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어떤 본국에서 출신국에서의 이 불안정한 정서 경험은 결국 부모가 있는 한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본국에서의 어려움을 청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 그리고 부모 없는 반쪽 인생에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완전체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낯설지만 두렵지만 용기를 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인과적 조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으며 결국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국으로 이주한 후에 청소년들은 상당히 쉽지 않은 아주 혼란스러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주하면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가족 관계는 가족과 함께 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하기만 하고 이로 인해서 더욱 큰 소외감이나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어려움으로 주변과 소통도 하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고 내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스스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또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낯선 땅에 불시착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며 또 그곳에서 경험하는 어떤 차별적인 시선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태도들에 대해서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결국은 나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래와도 어울리지도 못하면서 소속감이 결여된 채 주변인으로서 살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적응 과정에서 느껴진 불시착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경험, 소속감이 결여된 채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경험, 바로 이 경험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의 적응 과정에서 주요하게 느끼는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중심 현상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주 후에 적응하면서 느꼈던 핵심 정서가 바로 이 감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완전체가 되고자 모든 걸 놓고 정말 낯선 땅에 도착한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곳은 안전한 목적지가 아닌 불치착한 곳으로, 또 자신은 이방인으로, 주변인으로 좀 경험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치착한 이방인, 소속감이 결여된 주변의 삶이라는 이 중심 현상들은 다양한 조건 하에서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조건 하에서 개개인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들을 저희는 이제 맥락적 조건이라고 합니다. 부모가 있는 한국에서도 부모의 그 새로운 가족 구성 때문에 혹은 부모의 경제 활동 때문에 여전히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가족 구조, 이것도 맥락적 조건이고요.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채 이주한 이 상황 또한 맥락적인 조건이고, 한국에서도 헤어나올 수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 또한 맥락적인 조건, 이 어려움을 가속시키는 맥락적인 조건이고, 뛸 틈 없는 또래 집단에서의 보이지 않는 벽,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그 사회적 서비스에서,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는 삶 또한 청소년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이 중심 현상들을 더욱 가속시키고 있는 맥락적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어서 이러한 중심 현상에 대해서 대응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와 적응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극복과 대처 전략을 각기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저희는 중재적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중재적 조건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인 것도 상당히 중요한 중재 조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족이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어에 대해서 익숙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활용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중재 조건이 될 수 있었고요. 2주 전에 출신국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학교 생활의 경험, 이것 또한 한국 사회 적응에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중재 조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의 자신감, 결국은 이런 개인적인 적응의 유연성이죠. 이런 내적인 자원들이 바로 중요한 중재 조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지역 내 기관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지원, 그리고 또 먼저 이주한 이주민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물질적 혹은 심리적, 정서적 여러 가지 지지들 또한 중요한 중재적 조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재적 조건으로는 가족 요인으로 나타났는데요. 가족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어떠한 그 외적 환경의 어려움을 버텨나갈 수 있게끔 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아주 큰 중재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이 두렵고 힘든 이 중심 현상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했는데요. 이 내용을 작용과 상호작용이라고 저희는 정의했습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결국 소화되기 힘든 어려운 마음을 참고 애써 삼키고 견디는 작업들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상호작용을 한 게 아니고 버티고 억압하는 방식으로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주된 상호장식 방법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지금 여기에 현실을 수용하면서 상황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의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주민이니까 이주민으로 보지 않게 해야 돼. 또 가족들이 바쁘니까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지내야 돼 라고 하며 지금 이 여기에서의 현실을 수용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적극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는데요.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용기를 낸다거나, 친구들의 관심사를 알아보기로 한다거나, 공국의 친구들과 연락한다거나, 그러니까 또래의 지지망들을 확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도들도 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외부 기관,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외적 그 지원을 발판 삼아서 자신의 그 자립과 언어 습득을 위한 역량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청소년들은 이 중심 현상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꿈과 진로를 고민하면서 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이나 대한외국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청소년들은 적절한 대응 전략들과 중재 조건이 부족해서 결국은 현실에 순응하면서 주어진 하루하루에 맞춰서 살면서 삶의 주도권을 좀 잃고 단순히 부모를 볼 수 있다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주 적응 과정에서의 경험과 인식을 청소년들이 핵심적으로 경험한 그 중심 현상을 축으로 새로 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인과적 조건,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 이 중심 현상, 그리고 중심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는 맥락적인 조건,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중재적인 조건, 그리고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상호작용 전략,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현재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과정들이 이렇게 패러다임 모형으로 이렇게 조건별로 정리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과정들을 조금 더 한눈에 보기 쉽게 그림으로 좀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설명했던 아이들의 이주 후의 적응 과정들이 패러다임 모형으로 그림으로 좀 정리가 돼서 표현해 보았는데요. 쭉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중심 현상을 이주 과정에서 경험을 하고 있고 중심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과적인 이유, 결국은 이주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리고 이 중심 현상이 클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맥락적인 조건, 그리고 또 이 중심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상호작용 전략이 있는데 전략이 많은 친구와 작은 친구들이 있는데 많고 작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재적인 조건, 그 결과들이 이렇게 표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그림에서 특히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중심 현상을 조절할 수 있는 맥락적 조건, 그리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중재적 조건, 두 개의 조건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적합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인터뷰를 해석해가는 과정에서 먼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이 경험들을, 이 적응 과정에서 이 어려운 경험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알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정말 크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사회,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가족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결론과 제언들을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결국은 이 내용들, 그러니까 중도입국 과정에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심리적인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는지 보호자가 조금 더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중도입국 청소년 보호자들에 대한 부모 교육 및 심리 교육들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이주와 적응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아픔과 슬픔, 상처들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트라우마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봤습니다. 트라우마 중에서도 어린 시절부터 유년기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경험한 트라우마를 저희는 이제 복합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복합 트라우마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복합 트라우마를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제약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또 심리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적응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던 이제 언어 부분, 한국어와 문화 적응 관련한 서비스 또한 좀 더 확대하거나 또 수준별로 다양하게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도 생각을 해봤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인식, 단순히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원하니까, 부모가 들어오라고 하니까 한국 사회에 불려져 온 수동적 대상이다라고 보았던 이 관점에서 이거 전환해야겠다. 아이들은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이 낯선 땅에 도착해서 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는 아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청소년임을 우리가 조금 더 인식하고 이러한 관점과 시선으로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대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끝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정리하면서 이주 배경 청소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이주 후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이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이들에게 이주 후에 한국 사회 적응을 하는 과정은 불시착한 한국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라는 이런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연구는 출신국이 주로 중국과 베트남에 좀 한정되어 있어서 연구 결과를 모든 그 대상들로 일반화시키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주 청소년 문제에서는 이주의 시기, 어느 시점에 아동기 때, 청소년기 때, 성인기 때, 그러니까 이주의 시기와 나이, 그리고 체류의 신분, 조건, 이주의 조건과 환경의 차이 등을 조금 고려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됐다는 점들을 밝히면서 이런 것들이 연구의 제헌점이고 필요한 연구들은 이것들을 보완해서 수정 연구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긴 시간이지만 우선은 이야기를 들어서 감사하고요. 이상 연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은 과정들을 수고해 주신 우리 이승문 차장님, 발표해 주신 차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또 수고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부는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2부를 이어서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계를 넘은 공전의 이야기라는 주제 아래 저희가 여러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함께 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전문가님들의 이제까지 여러 가지 또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관점으로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아시아 인권 문화연대 대표님이신 이란주 대표님께서 자장으로서 2부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보고 있으니까요. 댓글창에 좀 써주시면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켜 있는데 안 들리나요? 소리가 작아요. 소리가 작아요? 제가 크게 얘기할까요? 예. 조금만 볼륨 높여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할게요.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진행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그럼에도 아주 재미난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 진행될 테니까 여러분 계속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5분의 패널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각각 손 자리가 다른데 이주 청소년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제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제 옆에 계신 정세리 학생부터 이름과 소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네, 짭짭짭 박수 치고 계시죠? 여기서 크게 치셔도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 협의회 위원 서태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단법인 경기 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에서 다문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임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부천 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에 있는 박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일단 사설은 줄이고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먼저 들어보기로 할까요? 오늘 이렇게 진행할게요. 지금 5분 발표를 다 듣고 한꺼번에 이제 의견이나 질문을 받으면 앞에 얘기한 거를 까먹잖아요, 또 우리가. 그러니까 한 분 발표하고 그분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이나 의견이나 있으면 같이 나누셔서 대화 나누고 그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정세리 학생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인 정세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못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주 배경 청소년입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모든 친구와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들을 다 떨어뜨려 각각 다른 반에 배정하였습니다. 학교 측에서 예상한 긍정적인 결과와는 달리 다른 친구들이 우리를 소외시켰고 이는 왕따로도 이어졌습니다. 한 번은 저와 같이 이주 배경을 가진 친구들과 같은 반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학교 밖 아동센터에 같이 다녀 친했기 때문에 같은 반이 되어 학교 생활을 더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를 더 결속시켜 다른 친구들과도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더불어 다른 친구들과도 친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떼어내기보다 결속시킬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외국인이시고 아버지는 저에게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는 공공시설에서 큰 소리로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가 살았던 곳은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셨습니다. 또 어머니 나라는 존댓말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반말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자란 환경이 이래서 저는 어릴 적에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들고 어른들에게 반말하는 행동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공공예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까 학교에서는 특별히 우리들에 맞추어 교육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맞추어 교육해 주시고 실생활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기관은 세계로 지역아동센터였습니다. 세계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더 이해해주고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세계로는 중도 입국 아동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제가 세계로에 다니던 때 필리핀에 살다 한국으로 온 친구가 세계로에 새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한 가족들은 한국에 있었지만 그 친구는 어릴 때 필리핀으로 보내져 할머니와 지내다가 한국에 와서 가족들과 살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4학년 나이에 한국에 왔지만 학교에서는 5학년을 배정해서 친언니와 함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언니에게 의지하여 한국어도 배우고 적응하며 더 안정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에 그 친구가 왔을 때 우리들은 그 친구를 평범하게 대하고 한국어를 어려워하는 그 친구를 위해 몸으로 의사소통을 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간혹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도중에 누가 욕을 하면 그 친구가 따라하는 것을 보고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욕을 줄이자며 다 같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세계로 지역아동센터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 적응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세계로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곳이 더 많아져서
이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더 잘 적응하여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주제가 지금까지 못했던 이야기인 이유는 그동안 아무도 저에게 이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고 말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사회는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사회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아, 고생 많았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온라인으로 세계로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도 참여하고 계신데 막 울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세계로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 계시면 댓글로 응원을 좀 보내주시죠, 세리 학생인데. 그리고 다른 분들도 지금 발표를 들으시고 듣는 생각, 의견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혹시 질문 있으면 그것도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아직도 안 들린다고요? 네, 소리 좀 점검해 주세요. 지금 댓글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네, 지금 그 오선미 참여자가 세리 학생 응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지요. 사회복지학을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사람들에게 복지를 나누어 드리고 싶어서 이 학과에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2학년이죠? 네. 네, 이제 그 대학 진짜 절반을 보냈는데 그거 선택한 걸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제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도 좋아해서 제 경험도 공유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응원할게요. 그리고 정세리 학생이 이런 말도 했어요. 오늘 이제 우리 이 행사의 이름이 경계를 넘은 공존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제목을 보고 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랬어요. 그 얘기 지금 해줄 수 있나요? 경계를 넘은 공존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보고 그럼 나는 어디 경계에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네. 저는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살면서. 마이크를 바꾸느라고 정세리 학생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허투루 들은 거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을까 생각했다고요? 네. 어느 쪽에 서 있나요? 만약에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경계라는 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어떤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일 수도 있거든요. 미안하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세리 학생은 경계 이쪽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경계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없다고요? 네. 양쪽에 없다고요? 네. 그냥 네.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경계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얘기인 거죠? 네. 그렇군요. 경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다투는 나에게 경계 바깥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하거나 혹은 제목을 정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그런 내용을 좀 늘 마음에 담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정세리 학생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패널분 중에서는? 지금 질문 급습당해가지고 지금 아직 준비하신 거 없다 그래요. 그러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혹시 중간에라도 뭔가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은 댓글창에 계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서태시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 위원 서태실입니다. 저는 이주 여성으로서 이주 여성 자조단체 행복열매 나눔이 회장으로 10년 동안 활동해 왔고요.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경기도 교육청 소속 강사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천 이주 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 포럼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은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학습 공백, 교육 시스템 차이, 심리 정서적인 문제로 인해서 학교 적응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특기 적성 프로그램, 또 특기는 이제 아이들이 자라서 중학생, 고등학생인 친구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진로 지급, 또 입시 제도, 뭐 심리 상담 이런 교육들이 계속 이제 정책적으로 과제를 이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1대1 멘토링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희 조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욕국 중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그 부천시 교육청에서 진행한 맞춤형 학습 심리 상담이 너무 좋았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아, 내년에도 꼭 이거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지금 다문화 언어 강사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바로는 이주병 청소년들은 이런 다양한 정보를 얻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학교에 좀 학교에다 공문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병 청소년들이 지역 아동센터, 이주민 관련센터, 청소년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홍보 요청을 해주시고 이주병 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든가 방과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주비용 청소년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자본으로 인해 진로 진학 결정과 학업 성취 등의 불리한 입장에 위치해 있어 학습 멘토링 또 입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이제 아들이 중3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배정 원서를 써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정보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 여성들은 이 부분에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시 제도는 더 이제 지금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입시 제도에 대해서도 이제 아이들이 점점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입시 제도에 대한 이런 정보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도 있고 청소년들은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 언어 장벽 등으로 힘들어하고 또 특히는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문제로 진로 진학 취업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또 동기 부족으로 학업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이들이 모국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함께 같이 살기를 원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아이들입니다.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포용해야만 한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모두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주 배경 학생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마찬가지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 거의 100명을 90명이 넘고요. 좀 더 있으면 정말 100명을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주 비용 학생들에게 맞춤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 이해도를 높여야 하며 교사 직무 연수도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학교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 중에도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미디어나 뉴스나 신문에서는 항상 다문화 가정 아이들은 문제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을 마련해주고 이 아이들이 우수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아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자존감을 낮추고 또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게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부천 지역사회가 이주 배경 청소년을 희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응원해준다면 이주 배경 청소년들은 이 다문화 시대에 양국의 경제와 문화 교류에 든든한 교량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일원으로 소속감과 자신감을 갖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테이스 선생님. 하면서 울컥했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여러 차례 울컥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저도 많이 공감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그 다문화 언어 강사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네. 다문화 언어 강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다문화 언어 강사는 학교마다 학교에서 이제 진행하는 역할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문화 언어 강사들은 학교에서 이제 다문화 이해 수업을 하고요. 학급에 들어가서 다문화 이해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언어 수업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중국어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방과후 수업 지원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문화 교실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기초 학습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중국어도 가르쳐 주고, 학부모 상담. 또 어떤 학교에서는 수업에 따라 들어가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 아이가 교과목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게 다문화 언어 강사입니다. 선생님은 그러면은 그 많은 이제 수업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서 그 준비를 혼자 다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 이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정된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혼자 모든 자료를 다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아요. 네, 혹시 그 다른 패널들께서도 질문이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의견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이제 정말 말씀하실 때 울컥울컥 하셨는데 그것도 또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든 것도 선생님 주변에도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여럿 있나요? 아, 어떡해.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나 봐요. 네, 저는 이제 이주민 관련 단체에 이제 많이 소속돼서 활동을 해오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봐왔고, 저희 학교에도 죄송합니다.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편견과 편견을 갖고 바라보지 마시고 다 그냥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맞아요. 다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보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선생님이 준비하신 이야기의 제목도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에요. 누구든 어디서 태어났든 어떤 이름을 가졌든 어떤 피부색을 가졌든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니까 우리 사회가 같이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지요. 선생님 지금 넘어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할까요? 아, 네네. 예. 죄송합니다. 또 아닙니다. 갑자기 막 선생님이 피눈처럼 막 예, 그러니까요. 스쳐 지나가네요. 예. 서태지 선생님이 발표하시던 중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체류 자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근데 그 다음에 발표를 해주실 송인선 대표님이 이제 그 현재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신분으로 체류 자격을 계속 연장하거나 혹은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네, 참 저도 옆에 앉아 있으면서 같이 눈물을 날라고 합니다. 제가 2011년부터 뭐 이런 일을 한지는 제가 2001년도부터 했습니다만은 이주 배경 청소년들 방과 후 학습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제가 2011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같이 울고 웃고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저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참 뭐 가슴이 쓰리고 아픈 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었고 몇 시간 해도 다 못합니다만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앞부분에 우리 그 또 이승봉 차장님께서 그 또 연구 관련된 자료를 잘 또 반출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 시간에 그래도 그 중에서 그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자료를 제가 준비했고요.
제가 타이틀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이 사랑에 목마른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이다. 이렇게 제가 타이틀을 잡아봤고요. 지금 미성년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들의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이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던졌고요. 두 번째로는 성년이 된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들은 스스로 독립된 체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하는 또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년이 된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 일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대학을 다 가면 좋죠.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이후 가정 경제도 살리면서 미래 기술 기능장의 꿈을 향하여 취업 전선에 나서려고 해도 체류 자격 미부여로 인해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들의 현실을 이해하시나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 체류의 불안전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들의 체류 자격에 따라서 이제 자녀들의 체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잠깐 살펴보면은 중국 동포분들 이제 F4와 방문 취업 H2로 오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거의 대부분 F1 비자를 가지고 있고요. 고려인 동포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 한족 이주 노동자들 이난인으로 오신 분들이 또 여기서 생활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뭐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신 분들은 가족 동반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조차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난민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민 신청자, 또 부모 난민 보호자, 그다음에 산업재해 중증 장애인 가족의 자녀, 또 개인 무역 및 비즈니스 이제 사업자들 자녀, 그리고 그다음에는 결혼 이민자 이제 영주권이나 기화자 중도 입국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재혼하신 분들의 자녀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 자녀인데 이 아이들은 이제 한국 아이예요. 예를 들어 이제 전 남편하고 난 자녀를 이제 이혼하면서 고향 친정집에 보내고 이제 친정집 한국 아이지만은 친정집에 보내서 중고등학교까지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다시 오는 경향인데 이 아이들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하나도 모른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등록자 뭐 자녀들,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자녀들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또 유학생 있고요. 그다음에 결혼 이주 여성, 이혼 후 이주 노동자와 동거 중 출생한 자녀 여기는 무국적이 되고요. 고려인 동포 남편과 혼인한 고려인 여성의 자녀 뭐 이렇게 여러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들은 뭐 여러 한 16가지가 넘습니다. 이 화면에 안 넘어가네요. 화면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타 특수로 넘기죠. 네, 됐습니다. 기타 이제 특수 환경적 배경을 가진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자녀 현장을 보면은 이제 기화한 이제 특정 종교 가정의 자녀들은 보면은 부모로부터 종교적인 강요와 함께 가정 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은 이를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요. 그리고 재혼한 아버지와 주먹 다짐으로 이혼한 엄마와의 갈등 문제, 뭐 이복 형제와의 갈등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건너뛰고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의 이해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대부분 보면은 부모의 이혼, 부모의 사별, 부모의 재혼, 가족 이민 이런 이주 배경 중도 입국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와 별거, 그다음에 친인척들의 양육을 많이 받고 자란 청소년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타국으로 이제 이주해 온 것이 우리 한국이고요. 그리고 부모와 뒤늦게 이제 상봉을 하는 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가족 환경, 또 다른 문화와 언어, 그래서 정말 진짜 지구상에 나 홀로라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이다. 그래서 사회적 소통 부재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회 부적응과 미래 생활에 대해서 늘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는 또 새아빠의 가정폭력 경험이 있고 또 목격을 하고, 참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너무너무 크게 남아 있고, 이복 형제와 갈등도 있고요. 경제적인 압박은 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고민이 있으나 마땅한 소통 창구가 없다는 것이고, 새로운 탈출구를 본인도 무단히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일부 학생들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탈출구를 마련하지만은 일부 학생들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새로운 탈출구를 마련하다 보니까 게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과 학교, 사회 이런 지지자가 이 중도 입국자 학생들의 이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들을 제대로 옆에서 지지해 줄 사람이 지지자가 없다는 것이 이게 또 큰 문제거리고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독립적인 체류 자격을 가져야 된다. 만 19세가 되면은 이게 가장 큰 어려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러면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 제가 이거 여러 개가 많지만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입국 초기에 부모 및 학생 상담을 반드시 진행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학생들 심리 정서 지원을 초기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 다음으로는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대부분이 사회 곳곳에 우리가 좋은 채널이 있고 창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때를 놓치는 시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해서 한국 교육과 공교육 진입, 한국 사회 진출 경로를 우리가 자세하게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고, 다음은 한국 교육 및 공교육 입학 진로 탐색, 이런 지도도 반드시 뒤따라주고, 그 다음에 심리 정서 상담 지원, 특정 종교 갈등에 대한 상담, 방과 후 학습 지도, 체류 자격 상담, 이런 저희들 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이 체류 자격 문제인데 저하고 상담하고 나면은 얼굴이 화적 펴가지고 돌아가요. 공부하는데도 안정감을 찾고, 이런 부분을 볼 때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 멘토 꼭 붙여주고, 꼭 학교 현장에서 또 관련 다문화 관련 센터에서 한국어 배우고 뭐 배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직접 현장에 다양한 체험을 시키고 싶어요. 공장도 가보고 사회 지도적 인사도 가서 직접 만나보고, 이런 현장의 교육을 해줌으로써 이 학생들이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 또 내가 지금 교육을 받고 있구나, 내가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마지막 장 넘겨주세요.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들이 세상 밖으로 아직 꺼내지 못하거나 주목받지 못한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또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아동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은 꼭 부모들의 문제로부터 발생되었기에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학부모 교육과 상담 지원도 함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부천교육청에서 12월 20일부터 20일, 21일, 22일 3일 동안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교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 사랑에 목말라 하고 늘 사회적 관심과 사랑의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에게 우리 모두는 이주 배경 중도입국 아동 청소년들의 환경과 처지와 심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다. 그리고 정말 이 문제는 가정과 학교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실시간 다가서야 하는 것 외에는 저로서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분 넘겼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송인선 대표님이 이거 1시간도 더 걸리는 얘기인데 어떻게 10분에 하나 걱정하셨는데요. 예, 그 짧지만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내용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이해를 잘 했습니다. 그 정말 이게 되게 흔하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이주 청소년도 그러하다. 이주 청소년을 생각하면 사회에서는 한국어만 가르치면 되겠네. 사실은 한국어도 잘 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어만 가르치면 되겠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이 아이가 따뜻한 가정에서 먹고 자라고 온전하게 학교에 다니고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사회에 대한 눈을 넓혀가고 사회랑 뭔가 연결되는 끈을 잡을 수 있고 사회로 진출할 수 있고 무엇보다 그걸 할 수 있게 체류 자격을 안정적으로 줘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도 아이가 밝고 명랑하게 온전하게 자랄지 알 수 없는 그런 사회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아무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대표님 보시기에 대표님이 상담하고 만나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청년기, 장년기를 한국에서 지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더 큰가요? 그럼요. 100% 한국에서 지내죠. 100% 왜냐하면 인가요? 이미 본국에는 그 생활 기반이 없어요. 일단 가족이 없고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곳에서 이제 청장년기뿐만 아니라 영원히 종교할 친구들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한국에서 일터를 선택하고 계속 일하면서 살아갈 건데 그거에 대한 준비를 우리 사회가 하고 있나? 우리는 지금 그걸 묻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거 그냥 반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그런 의미라고 하면 너무나 무겁죠. 임영은 장학사님, 예, 준비하신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영원입니다. 네, 서태지 선생님의 눈물을 접하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한 학교에서는 최대 5년, 그다음에 부천 지역에서는 최대 9년을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른 학교나 경기도 내 31개 다른 시군으로 전출을 가야 돼요. 근데 저희가 전출을 가게 되면 똑같은 교사라는 직업이지만 또 새로운 환경에서 괜히 서럽고 너무 낯설고 내가 되게 갑자기 무능하게 느껴지고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사실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지역 안에서 그리고 같은 직업군 안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와서 이주를 하고 이런 낯선 환경에서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느꼈던 어떤 소외감이나 그런 것들 몇만 배 이상의 어려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밀려오면서 저도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료집에 55쪽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저희 그 이승봉 차장님 그리고 앞서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랑 많이 중복되는 부분은 좀 추려가면서 빼내가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부천 다문화 교육에 나아갈 길 다양성의 정상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은
부천이 사실 경기도 내에서 다문화 학생 수로는 4번째로 많고요. 학생 비율로 따지면 이제 7번째로 많은 다문화 학생이 거주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로나 2년 동안 증가율이 다소 주춤한 추세이긴 한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올해는 전년도 대비 0.61%가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중도 입국 자녀들, 외국인 자녀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주로 한국어 능력과 문화 적응 이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야 하지 않겠냐. 왜냐? 이것은 사실 다문화 교육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동아주의 교육, 일방향적으로 너희가 왔으니 우리 문화에, 우리 언어에 적응해라고 하는 일방향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고요. 또 지금 많이 말씀하시고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정서적인 측면, 관계 측면 그런 면에서 너무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특히 앞서 이승봉 차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10명의 청소년들을 인터뷰하셨는데요. 거기에서 제일 아프게 다가오는 내용들이 외로움, 소외감, 차별적 시선으로 내가 너무 작아졌다. 그다음에 내가 이주민이라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애써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 네, 이런 것들이 가장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거기에 덧붙여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가정 돌봄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래서 더 부적응과 우울감, 이런 것들이 더 증대되었기에 심리 정서적 측면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는 뭐 다른 학생도 다 마찬가지, 일반 학생도 다 마찬가지지만 진로 교육이 필요하고 또 그들이 취업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장까지 다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들리고요. 무엇보다 이제 그 차별과 배제의 시선을 거둘 수 있는 노력을 양측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어울리고 또 담임 선생님과 관계를 개선하고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지금 안산에는 현재 다문화 국제혁신학교가 있는데요. 근데 저희 부천은 없어요. 근데 이제 부천에는 또 혁신학교 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차별과 배제 시선이 없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다양성이 정말 당연한 그런 배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의견 속에 제가 감히 이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다문화 학생 현황은 앞서도 소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교육 사업교는 사실 부천 지원청에서 하고 있다기보다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그냥 현장에 좀 더 가깝게 지원하고 있는 형태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좀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라에 있는 학업 중단 학생 현황인데요. 이제 이게 1년 뒤에 이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통계는 2019와 2020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서 보시면 학업 중단 학생이 6명에서 3명으로 줄었고 비율이 0.25%에서 0.11이니까 잘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3이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실 어떻게 지내고 있나 제가 학교로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이제 가정 불화나 정신장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정에서 그냥 방치되고 있거나 아니면 근근 이제 집을 가출해서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됐고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학교를 떠났으니까 연락은 잘 하지 않고 있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네,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무거운 책임을 가져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깁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부천 혁신 포럼에서 민주시민교육 분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이 다문화 네트워크에 좀 더 충실하고 싶어서 이 민주시민이란 주제를 다문화 교육에 좀 고정해 뒀어요. 그리고 이제 협의를 좀 자주는 못했지만 협의를 시작해서
여기에서 얻은 정보를 좀 같이 공유하고자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다문화라는 주제로 저희가 부천 시민 또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가 있습니다. 예, 총 420명이 참여해 주셨고요. 자료를 하나하나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프 하나는 이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높은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 그렇다가 41.55%, 근데 이하가 보통이 44%,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 2번은 외국에서 온 이주민에게 우리 사회는 도움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40.89%, 합해서 63.78%를 차지했습니다. 그래프 3번은 부천시 이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하는가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55.11%를 차지했고요. 그래프 4번 부천교육청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교육 활동이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에는 그렇다 이상이 62.66%를 차지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 5번 원으로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는 부천교육지원청과 부천시가 협력해서 개선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 라고 사실은 저희가 예시 몇 개를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다문화 감수성 향상이 필요하다가 50.8% 과반을 넘겨서 가장 높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주민 지원을 위한 지역 공동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주민 정착 지원, 네 번째는 모국어 활용 기회를 좀 확대해야 되겠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사실 나는 이주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라는 긍정적 답변도 41.5%지만 그냥 보통인 것 같은데 라는 답변도 44%로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저 인식이 많이 부족한 단계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이주민에 대한 낮은 이해도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주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의견은 또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교육 활동을 통해서 다문화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그다음에 이것을 학교 교육을 통해서 다양성을 이해하는 교육 과정을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넘겨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 5번을 읽으면 이제 저희 학교 교육은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소수자,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소수를 그냥 이해해 주는 어떤 시의 차원에서 이해해 줄게 이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담론으로 풀어가야 하며 또 우리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작아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 그것을 활용하고 또 그것이 긍정적 자아 정체감을 비축해 나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런 기회 제공을 통해서 우리 그 정세리 학생처럼 좋은 사례들의 그런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다문화 교육 담당자로서 적용 방향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일단 뭐 지금 세대에게는 조금 약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단일 민족이라는 허상이 강하게 박혀 있잖아요. 이것을 깰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고요. 또 아까 그 자신감을 좀 부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하는 다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그 3월부터 시작한 그 부천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처럼 시민단체 또 부천시 문화재단, 교육청,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고 연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일방향적인 어떤 다문화 교육이나 그런 뭐 동화 교육 뭐 이런 교육이 아니라 양방향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저들의 강점과 우리의 강점, 모두 우리 이런 상호 문화 교육으로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일랜드 사례는 저에게 가장 좀 크게 다가왔던 부분이 이주 배경 학생에 대한 환대 지침이 학교에 딱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면 이런 매뉴얼로 맞이해라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아무리 교사가 되기 위해 4년간 훈련을 받으신
새로운 것에 대해서는 낯설고 어렵고 서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미리 경험해 본 선배들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학생들을 환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언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일반 학생 학부모 대상 다문화 인식 개선이 꼭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학생에 대한 수업 매뉴얼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주 배경 학생들이 가진 장점, 특히 모국어 사용이 우리 일반 학생들, 비다문화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새로운 외국어에 대한 어떤 관심과 호기심이 내 진로와 더 연결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 지경이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수 수업 사례를 공유하는 자료집도 발간하고요. 아까 우리 서태실 선생님께서 내가 중3 자녀가 있는데 고2을 앞두고 있는데 원서를 써야 하는데 막막하다라고 하셨죠. 근데 사실은 그런 설명회를 많이 해요. 근데 한국어로만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가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그것을 이제 일단 영상으로 녹화를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다국어로 자막을 넣어가지고 저희 부천교육지원 저 유튜브 채널에 탑재를 하는 방식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우리말로 설명 들어도 사실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재생해서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그냥 흘러가시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담겨지고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에 큰 의미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하는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발표하시는 사이에 여기 댓글 채팅창에도 여러 의견이 올라왔어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리고 여기 저희 센터는이라고 했는데 여기 어디 센터에 계신 분일까요? 교육 지원보다 심리 정서 지원을 원하는 부모님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많은 요청이 있는데 그 요청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같이 어떻게 응답할까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어요. 임영은 장학사님께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거 있어요. 이제 교육지원청은 뭐랄까 지금까지 계속 이주학생과 관련해서 여러 연대 협력을 요청했을 때 그 연대와 협력이 이제 반응이 오더라도 1개월, 2개월 이상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냥 늘 잠깐 관심 이랬었는데 이제 임장학사님께서 이 일을 맡으면서 또 여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지금 무려 1년을 같이 여기 참여하면서 계속 같이 대화하고 있다는 거, 같이 뭔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패널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그 아일랜드의 환대 지침이 뭔지 굉장히 궁금해요. 나중에 다음 모임 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지금 우리 박성희 차장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데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부천 여성청소년재단의 박성희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에서 이제 정책 분과로 참여하면서 되게 많이 조금 고민들을 듣는데요. 제가 주제는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지만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청소년 유관기관들을 대표해서 얘기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참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우리 시설에 있는 청소년 지도자 선생님들과 좀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 정책분과에서 내용 정리했던 부분들로 보면은 14페이지, 13페이지, 14페이지의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정책실 소속이니까 정책실에서 청소년 생활 실태를 만들고 그다음에 18년도에 조금 그때도 아차하면서 했던 게 항상 청소년들의 생활 실태는 조사하고 아이들을 위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했을 때 17년도 제가 좀 놓쳤다 했던 게
그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자라는 게 아이들의 입장과 아이들의 입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도자 해석을 거쳤다라는 좀 반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4페이지에 보시면 그 청소년을 중심에 놓아야 된다라는 걸 그때들 제안을 좀 받았고, 그래서 청소년 중심으로 놨을 때 우리들한테 필요한 어떤 역할들을 좀 나눠서 뭐 청소년들의 안전한 사회, 뭐 청소년들의 역량 성장, 뭐 청소년들 진로에 대한 부분, 주도 참여에 대한 얘기들을 막 해왔죠. 근데 제가 이제 작년 이맘때쯤, 작년 11월쯤 이제 저희가 지역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3년 동안 19년도부터 청소년 성장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을 받아왔고, 요때와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주도성을 얘기했으니까 청소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위한 체계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할까라는 고민들과 모임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장 지원 협의체라는 계속 모임들을 했었고, 기존에는 이제 공공 청소년 뭐 시설장 모임, 공공 청소년 중간관리자 모임 이런 모임들은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시설들끼리는 되게 월간 모임도 많고 교류를 많이 하는데 민간 영역과 공공시설과 이제 교육청과 다 같이 만나는 접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을 좀 저희가 깨고 시도를 다시 했던 게 이제 19년, 20년이었고 20년 11월에 그 모임 때 막 끝나면서 이란주 부장님이 이주배경 청소년 현안 얘기하셨고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도 그때 과장님께서 맞다 지역에 많이 증가했다라는 막 얘기들이 나오면서 올해 올 초에 좀 교육청에서 모임을 시작했을 때 우선 현안 파악이나 무엇이 궁금하지 해서 갔었는데 갔을 때 처음에 되게 내가 어떤 역할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게 되게 막연했었는데 되게 많이 배우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문화라고 계속 다문화 사업, 다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있잖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아이들의 사례를 통해서 접했던 내용들과 그 각 민간 영역에서 그동안 아이들 만났던 사례들과 현황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저희가 청소년 사업, 청소년 뭐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그 세밀하게 보지 못한 부분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의제 개발들을 하면서 계속 간담회하면서 나왔던 게 저희들의 역할을 그러니까는 저희가 재단에 생기면서의 저희 역할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기관의 NPO 역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또 민간과 공공과 전체를 연계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과 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보면 저는 이주배경 청소년 인권 네트워크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해야 하는 역할을 되게 조금 다시 찾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임들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각자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다. 근데 저희 간담회 할 때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역과 그러니까 공공에서 다 못하는 부분들이 서로 보완이 돼서 정말 아이들에서 다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이 서로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들이 별로 없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작했던 게 아이들 청소년들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찾았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좀 나왔던 얘기가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성장,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요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어디 하나 가가지고 가면은 연계될 수 있던 어떤 플랫폼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이건 누구 하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간들, 그러기 위한 사례들을 준비하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했었어서 그 역할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각각의 내년의 사업에서는 좀 같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을 보면은 우선은 올 초에 보면은 상담복지센터에서 준비해 주셔서 그 다문화 관점 전지적 이주적 시점을 갖자고 한번 그때 교육을 참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제가 인권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정말 이주 배경 청소년 현황이 어떤지 어떠한 용어들이 다른지 정말 아이들은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제가 느끼고 알게 됐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 활동가들, 지역 활동가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교육이나 공유하는 자리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러기 위한 어떤 내년에는 그런 지도자들 교육
아니면 이런 공유의 자리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문화 아까 학교 내에서도 다문화 감수성 말씀하셨지만 저희 안에서도 좀 지도자들부터 깨어져서 이런 활동들이 돼야지 시설에서의 사업들을 준비할 때 좀 더 고려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저희들 사업할 때 당연하게 프로그램 기획하고 홍보할 때 모집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정말 이 모집에 대한 부분들이 그 아이들한테까지 가는가 봤을 때 좀 더 장치를 해야겠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청소년단 기념행사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홍보지에 이제 다국어에 대한 표기를 좀 더 넣거나 수어를 넣거나 했던 시도들을 했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곳까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배려들이 어떤 보면 인권 감수성 측면에서라도 조금 더 고려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 민간 영역들 만나면서 이제 이제 기관들 방문하다 보니 생각보다 가까운데 공공시설과 뭐 예를 들어서 이주민자들 가까이 있는데 한 동네인데도 서로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지점이 없는 게 발견하면서 우리가 청소년 시설들은 동네마다 있는데 그럼 우리 마을에 어떠한 또 민간의 활동가들이 있는지 만나는 접점들이 별로 없었구나. 그래서 청소년 시설뿐만 아니라 각 영역에서 동네 안에서 좀 더 조밀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 어차피 아이들의 생활권이 그렇게 넓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마을 안에서 자연스럽게 뭐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건 뭐 무슨 어떤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이게 떠나서 그냥 우리 동네 아이들이 우리 지역 안에서 살갑게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접근들을 어떻게 고려하면 좋을까라는 좀 고민이 됐습니다. 올해 저희가 중간관리자 선생님들이랑 의제개발하면서 나왔던 키워드 중에서도 보면은 돌봄과 공동체의 문화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서도 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온라인으로 바뀌고 하면서 되게 간단하게 만나고 내가 불편하면 그냥 관계도 끊어져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단순 모집형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떤 그러니까 열려있는 공간들, 문화 공간들 통해서라도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성장지원 사업은 끝나지만 저희가 나왔던 얘기들을 보고선 제가 이 토론회 전에 한번 부천시 지자체 조례에서 이제 다문화, 이주배경 관련된 키워드를 막 조사를 해봤더니 꽤 많은 곳에 그러니까 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연결짓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이제 국어 관련된 지능 조례 발표하면서도 다양한 이제 지역에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 배경이거나 누구나 국어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되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조례가 또 의결이 됐더라고요. 네, 11월에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서 해야 하는 역할은 민간과 시설을 같이 열심히 하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들을 다시 스크린하는 것도 저희가 좀 같이 해서 정말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정말 재원을 조금 들여서 제도적으로 조금 열악한 부분들을 채워서 어떤 교육에 대한 체계들을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역할이란 게 우리 한 시설이 한 기관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같이 스크린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모색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하게 됐던 것 같고 이 모임에 좀 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이 네트워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뭔가 플랫폼이 필요해 이 이야기였던 듯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 플랫폼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누가 참여할 것이냐, 누구에게 문을 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여기 박명혜 시의원께서도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네요. 네, 예, 저도 제도를 같이 살피고 정책을 검토하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채팅창에 올리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임명은 장학사님께 질문인데 다문화와 비다문화 매칭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또 소개하겠습니다. 네, 필요성은 사실은 뭐 다문화 특별학급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선생님들과도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도 있고요. 네, 무엇보다 우리 사실은 제가 다문화 업무를 맡기 전에는 다문화 학생을 담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참 그거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이 네트워크를 함께 하면서 이 안에서 사실은 처음에는 좀 쓰렸어요, 많이. 왜냐면 민간 단체한테 항상 우리 관공서는 매를 맞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과연 내가 이거를 계속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과 함께 그래도 내가 매를 맞으면서 배우는 게 있고 얻는 게 있을 거야. 그리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서 지경을 넓혀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실제로 만나야 돼라는 생각으로 함께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문화 학생들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좀 시야가 확대돼서 사실은 비다문화 학생들에게 우리가 좀 어떤 감수성 향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 좀 포커스를 옮기면 자연스럽게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내용은 아까 정세리 학생이 발표한 내용 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지역아동센터에 있을 때 필리핀에서 살다 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을 배워가는 과정, 친구를 사귀어가는 과정에서 주변 가까운 친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까 어떻게 얘기했죠? 말을 배울 때는 마이크 들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를 네, 따라하거나 예, 따라하게 하고 따라하는 걸 하게 하려고 천천히 말하고 따라하는 걸 계속 옆에서 보고 있고 가르쳐주고 또 되게 중요한 것도 했잖아요. 욕도 안 하는 거. 네, 맞죠? 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아까 이란주 대표님이 그 아일랜드 이주 학생 환대 지침 궁금해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말, 우리 단어를 배우게 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단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 확장이 이루어지는 걸 의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중에 그 사례 같이 공부하면서 또 차근차근 준비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소개할게요. 정세리님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세계로 지역아동센터를 어릴 때 다녔다고 아까 밝혀서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점만 말씀하셨는데 혹시 안 좋은 거 없었어요? 그리고 혹시 세계로 안 다녔으면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와 있습니다. 저는 진짜 좋은 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샌더 팬이라고 할 정도로 선생님이 맨날 제가 출석률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계로 팬이다라고 할 정도로 전 좋은 점밖에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리고 하나 마지막 질문. 세계로에 다니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세계로에 다니지 않았다면 제가 공부 학구열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 한국 문화나 예절에 대한 것에 대해 많이 무지했을 것 같아요. 네. 과연 그랬을까 싶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 세계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나 봅니다. 세계로 선생님들 지금 박수 치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서태시 선생님께 아까 못다 하셨던 말씀 다시 여쭈어도 될까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다문화 예비학교에서 1년 반을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중학교였거든요. 거기에서는 이제 중도 있고 학생들을 많이 만났고 다음으로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이 많이 있는 학교에서 제가 또 1년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배경이. 그래서 특히 제일 마음이 아팠던 머릿속 지금 제일 많이 이렇게 기억으로 남는 것은 북한 딸 주민 자녀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정체성부터 다른 거예요. 엄마는 북한 사람, 아빠는 중국 사람. 그리고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또 오게 된 거예요. 이 정체성도 더 혼란스럽고 한국에 와서는 갑작스러운 그런 가정 환경의 변화가 또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한다든가 또 한 부모가 또 사망을 한다든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아이들은 정말 또 다른 아이들보다는 더 마음 아픈 경험을 또 하는구나 하는 그런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어요. 지금도 아직 그 학교에서 이제 그 학교를 떠나서 제가 이제 부천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아이는 계속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 항상 머리에 있는 거예요.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이. 그래서 그런 가정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험들을 제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또 울컥하고 계셔. 또 잠깐 쉬는 시간을 드려야 될 그리고 것 제가 같아요. 방금 이제 두 분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 제가 겪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먼저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게끔 제가 홍보를 해요. 저희 학교에서도. 제일 그래도 가까운 집에서 가까운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을 하라. 그래서 가면 거기서 거절당한 아이도 있어요. 특히 중도 입국 학생들. 네. 한국어를 못하니까 우리는 이 아이까지 받아서 얘를 케어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네, 거기서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아이들일수록 더 받아서 좀 케어가 이 시스템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거절당하니까 이 아이들은 또 어디를 보내야 되지? 네, 이런 부분 맞습니다. 좀 마음에 안 네, 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있죠. 생각해요. 근데 이제는 그러한 내용을 사회에서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듣고 준비를 돕고 해서 이런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은 거기에 가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인원이 다 차요. 차서 진짜 그렇기도 합니다. 네. 대기자를 대기자를 이름을 걸어놓을 정도로 지금 아동센터가 이렇게 꽉 차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제일 좋게는 집 근처에서 마을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이게 풀어나갈 과제인 것 같아요. 네. 서태지 선생님 앞으로도 그런 내용을 이제 계속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세리 학생도 아까 처음 하는 이야기가 그 이유가 뭐냐, 아무도 나한테 이거 묻지 않았다. 그래서 얘기할 기회가 없었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묻지 않아도 이제 저 할 말 있어요.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이런 목소리를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송인선 대표님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지금 해주시겠어요? 네, 뭐 오늘 짧은 시간이어서 그 자료를 통해서 다 할 말을 다 못했는데 뭐 그냥 늘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지지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주변에 우리 기관단체 종사하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제 우리가 무슨 대책이 나오고 대안이 나오고 또 그들이 우리와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이렇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 나왔지만은 지역아동센터의 일부에서는 거부하는 이유가 이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려는 그 전혀 그 감이 안 잡히니까 그렇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접근해서 얼마든지 함께 하면서 오히려 우리 그 내국인 아이들까지도 같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모르니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좀 됐으면 좋겠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홍보가 많이 되고 있어서 좀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 80여 분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임영원 장사님 또 마무리하실 말씀 네, 있으신가요? 뭐 저는 한 가지 그냥 홍보 더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각 부천 각 처소에 그 다문화 학생들 또 이주한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관들과 협력 단체들이 있는데 잘 모르신다는 그런 의견이 많으셔서 이번에 좀 미력하지만 부천 다문화 자원 정보지도 온단회라는 웹진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 좀 많이 홍보해 주시고 좀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단에 기억해 주세요. 그거 어디서 찾아보면 돼요? 저기 뒤에 예. QR코드 붙여놨거든요. 자료집 뒤에. 그냥 예.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네이버에 온단회를 검색하셔도 자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박성희 선생님 마무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모임을 시작하고 막 얘기했을 때 청소년 시설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다양한 청소년들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하나 단위로 보면은 되게 뭘 어떻게 될지라는 막연함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막연함이 지금도 있긴 있어요. 저도 실질적으로 무엇을 실천을 할 수 있지? 말은 쉬운데 또 이게 하는 건 달라서 그 방법들을 같이 찾기 위한 어떤 다양한 모임들이나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조금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불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팅창에 올라온 글 소개해 드릴게요. 한 분은 일반인인 저는 오늘을 계기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박명애 시의원이 더 글을 올렸는데 행정감사에서 평생교육과와 미래교육센터의 이주배경 청소년 네트워크를 소개하셨다고요. 이 네트워크를 소개하셨다고요. 함께할 부분 검토하자는 제안을 했고 다만 담당 부서가 여성 청소년과라 칸막이가 있어서 현재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거는 개선해야 될 것 같으니까 부천시에 바라는 점이나 제안하실 점이 있으면 박명애 의원을 귀찮게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이주배경 청소년에 대한 책임부서,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주셨어요. 어려움이 생기면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전담기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수원이나 안산은 글로벌 청소년 센터라는 전담기관이 있더라. 아유 부러워라 하셨습니다. 예, 이런 전담기관 부서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분이 주셨고요. 이주민 엄마로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 관심 받고 있다고 느꼈어요. 라고, 예, 어떤 어머니이신 것 같아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실 이게 작은 몸짓이요. 작은 목소리잖아요. 이런 노력이 그래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께 좀 전달되고 공유되어서 조금 더 확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여기 함께 하신 선생님들 모두 고맙습니다.